아주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부인암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석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아주굿닥터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률 1위인 암, 난소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건데 네. 우선 난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난소가 어디에 있고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 부분이 자궁이고요. 자궁이고 이 아래쪽이 이제 질이 되겠습니다. 이 자궁에서 양쪽으로 나팔관이 나가고 나팔관 아래쪽에 작게 위치하고 있는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기관이 바로 난소가 되겠고요. 난소암은 이제 이 난소에 발생하는 그러한 암을 얘기를 합니다. 장기들은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진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쉽게 캐치되기 어려운 그런 위치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발견하기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진찰을 통해서는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초음파라든지 CT와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통한 영상 검사를 통해서 되게 발견이 되죠. 특징이 이제 조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따라서 예방하기도 쉽지가 않은 이제 그러한 병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서부터 침묵의 암살자, 사일런트 킬러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난소암을 겪게 됐을 때 증상은 어떤 게 있나요? 되게 이제 특별한 증상이 없죠.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고 한다면은 각혈, 또 위암 같은 경우는 뭐 속쓰림, 대장암 같으면은 혈변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난소암은 그런 증상이 따로 없어요. 특히 골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기까지 커지지 않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난소암인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되게 배가 좀 불편하다든지 소화가 좀 안 된다든지 하는 이러한 난소암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증상들로 병원에 와서 검사를 하다가 난소암이 발견이 됐을 때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치료가 어려운 암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증을 느껴서 교수님한테 찾아왔을 때는 그럼 그게 진행 상태가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환자들의 3분의 2 이상 진단이 됐을 때 이미 3기나 4기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징적인 게 난소암은 1기를 거쳐서 2기로 가고 2기를 거쳐서 3기로 가고 이렇게 되는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접근을 하지는 않습니다. 난소에만 있으면 1기, 자궁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으면 2기, 그다음 골반을 벗어나서 뱃속에 퍼져 있으면 3기, 뱃속을 벗어나서 멀리까지 갔으면 4기.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기수를 나누게 되는데 난소에는 거의 종양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암이 있는데 뱃속에 여기저기 막 퍼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3기 상태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3기 때쯤이면은 이미 다 뱃속에는 다 전이가 그렇죠.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완치율은 어떻게 되나요? 암 환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5년 생존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난소암의 5년 생존율은 높지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소암 3기 말 같은 경우는 평균적인 5년 생존율이 한 30% 정도 전후로 보고 있고요. 4기가 되면 한 20% 정도로 보고 있어서 5년 동안 사실 수 있는 5년 생존율이 그렇게 높진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암에 걸렸을 때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난소암의 치료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종양 감축 수술이라고 해서 뱃속에 퍼져 있는 모든 종양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깨끗이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표준적인 치료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걷어내기 위해서는 암이 있는 부분이 난소를 제거하는 것 이외에 자궁도 제거를 같이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인접해 있는 장기, 뒤에 있는 장이라든지 복막 쪽까지 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전이가 되어 있는 모든 조직들을 다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산부인과에서는 부인암 수술 중에서는 가장 큰 수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의 케이스를 보니까 난소암을 앓게 됐는데 어머니도 난소암이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유전적인 게 큰 건가요? 그렇죠. 안젤리나 졸리 잘 아실 텐데 수술을 받았죠. 병이 있는 건 아닌데 예방적으로 유방을 절제를 하고 난소 나팔관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거든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제 그러한 수술을 받게 된 이유가 어머니가 난소암이었어요. 외할머니 난소암이었고 이모 유방암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이제 그런 가족력이 있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거든요. 검사를 했더니 브라카 유전자라고 하는 유방암하고 난소암과 관련된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본인이 미리 수술을 받은 거죠. 전체 난소암 환자분이 한 10분 정도가 있으면 그중에 한 분 내지 2분 정도는 이러한 유전성이 있는 그런 암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팔관을 제거하기 전에 미리 따로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이제 과거서부터 얘기가 돼 있었거든요. 열심히 피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초음파 검사를 열심히 하면은 난소암을 빨리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은 전혀 근거가 없다. 난소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까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그러한 검사들을 좀 자주 하다 보면 좀 덜 퍼진 상태에서 발견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 검사와 보통 이제 난소암일 때 올라가는 혈청 종양 표지자라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CA125라고 하는 검사가 있고 그다음 질초음파 검사가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검사를 그래도 좀 자주 받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이게 난소암을 완전히 100% 예방을 하거나 또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아니다. 이게 뭔가 자궁에 대한 거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난소암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혹시 그렇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가족력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 영화배우 브라카 유전자가 있을 때 난소암의 위험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50%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직계 가족 중에 유방암이라든지 난소암의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자주 검사를 좀 받으셔야 되고요. 유전자 검사를 해서 뭔가가 좀 발견됐을 때 쓸 수 있는 표적 치료제 다 똑같아요. 그런데 수술은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난소암에 있어서는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주대병원은 굉장히 수술로서 일가가 있는 병원이다. 유럽 부인암학회에서는 이제 인증을 해요. 병원 인증을. 유럽에 있는 부인암 하는 치료하는 병원들만 줬었는데 작년서부터 오픈을 했어요. 다른 나라도 한번 해봐라. 한국에서는 딱 3개 병원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주대병원이다. 아주 좋은 엔딩이 나온 것 아, 같아요. 그래서 난소암은 어쨌든 수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은 굉장히 수술로서는 자랑스러운 병원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딸랑딸랑.